이번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본 스탯 체계를 소개하고 이에 맞춰서 능력치를 책정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삼국지 13, 14, 한말패업, 삼타로, 피파 등등 여러 게임들을 참고했는데 제가 게임을 만들 역량은 없어서 그냥 적당히 TRPG 같은 데서 써먹는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선정한 인물은 조조입니다. 조조만큼 해설할 게 많은 인물도 없죠. 우선 프로필은 타입, 주의, 성격, 고유 배경으로 나뉩니다. 먼저 타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타입은 이렇게 지도, 군사, 무력, 지력, 통치, 인간에 특화된 6개의 주 카테고리, 그리고 여성 전용, 특수, 음지까지 크게 9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각각 3개씩 총 27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조조는 이중 지도 특화 타입인 지배자 클래스입니다. 지배자는 최정점에서 군림하는 만인지상의 존재들이 받습니다. 국가와 세력의 총수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극소수의 철권 보스들만 해당되는 희귀한 유형입니다. 조조 이외에는 원소, 동탁, 사마사 정도가 더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주인은 패도로 설정했는데 아무래도 조조를 상징하는 이념은 패도가 맞겠죠. 그리고 성격은 냉철과 대담 중에서 고민했지만 냉혈한 모먼트보단 깡따구 넘치는 모먼트가 좀 더 많이 보여서 대담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타입, 주의, 성격으로 인물의 기초적인 틀이 잡히는 구조고 마지막 고유 배경으로 인물의 대표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고유 배경은 해당 인물을 정의할 수 있는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조는 난세의 간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칭호죠. 다른 삼국의 군주들은 각각 대덕의 영웅, 벽안의 철인으로 설정해서 조조와 대응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자 지배자, 지도자, 개척자 클래스의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어요. 프로필은 이 정도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스테이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테이터스는 크게 특성치, 능력치, 병과, 이상 위명이 있습니다. 우선 병과는 S, A, B, C의 4단계로 나뉘고 조조는 S가 5개나 있습니다. 병과는 크게 해설할 게 없어서 넘어가고 우선 특성치부터 측정을 해볼게요. 특성치는 외모, 행운, 의리, 야망으로 총 4가지인데 각각 20점 만점입니다. 외모부터 측정하죠. 근데 조조가 의외로 외모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체구가 작았다는 언급 정도가 끝입니다. 얼굴은 그냥 평균값이었다고 쳐도 작은 키는 외모에 마이너스가 되니 8점 정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운은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조조가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해요. 관도 때 허유가 투항한 게 조조의 인생을 바꾼 행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중상위권 정도인 16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리는 좀 측정하기 애매한데 조조가 자기 친족이랑 짬 높은 측근들한테는 의리를 잘 지켰지만 자기를 거스르면 순욱 같은 인물도 쳐내곤 했으니 적당히 평균보다 살짝 높은 12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망은 말할 것 없이 20점이죠. 특성치는 이 정도고 다음은 가장 중요한 능력치로 넘어갑니다. 저는 크게 대표 능력치 6개를 설정하고 그 안에 각각 6개씩 총 36개의 세부 능력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부 능력치들의 평균이 대표 능력치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피파랑 유사하죠. 대표 능력치 6개는 지도력, 군사력, 무력, 지력, 통치력, 인간성입니다. 대충 코에이식 통무지정매를 조금 변형시킨 거예요. 세부 능력치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해설을 드리자면 우선 지도력 카테고리의 통솔력은 집단을 이끄는 능력, 리더십, 위험은 상대로부터 경애를 이끌어내는 능력, 카리스마, 포용력은 마음이나 노선이 맞지 않는 자, 은원이 있던 자를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능력과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를 넘길 수 있는 능력, 관용,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 존재감, 책무는 책임을 완수하려는 정도, 프로의식, 포부는 비전과 꿈의 크기입니다. 다음 군사력 카테고리의 지휘술은 순수하게 군대를 이끄는 능력, 전술은 전투기술, 테크닉의 수준, 작전술은 전쟁을 설계하는 능력, 병참술은 군대를 유지하는 능력, 정보술은 첩보를 활용하는 능력, 교련술은 군대를 양성하는 능력입니다. 다음 무력 카테고리의 체력은 피지컬과 신체적 능력, 담력은 용기와 깡, 격투술은 맨몸 전투 능력, 병기술은 무기 활용 능력, 기동술은 민첩성과 순발력, 지구력, 폭발력은 클러치 능력, 위기 상황에서 어디까지 각성을 할 수 있는지의 정도입니다. 다음 지력 카테고리의 전략은 큰 그림을 그리고 정치 청사진을 구상하는 능력, 큰 지모, 기략은 세부적인 플랜을 세우고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능력, 작은 지모, 통찰력은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감식하는 능력, 정신력은 멘탈을 관리하고
비극을 견뎌내는 능력. 창조성은 얼마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지의 정도. 학식은 학문적 역량과 식견, 지식의 수준입니다. 다음 통치력 카테고리의 인사는 사람을 관리하고 임용하는 능력. 내무는 전체적인 행정, 일처리 능력. 외무는 외교, 협상, 교역 등 외부 집단과 의제를 조율하는 능력. 재무는 재정을 관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 법무는 법과 제도를 기획하는 능력. 민정은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의 정도입니다. 마지막 인간성 카테고리의 인애는 어질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정도. 의열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증오하는 정도. 예도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를 중시하는 정도. 지덕은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 눈치와 처세술. 신용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능력. 감성은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낭만을 중시하는가, 사람 사이의 인연에 얼마나 몰입하는가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총 36개가 있고 조조는 이중 영향력, 전술, 법무 3개 부문에서 100을 받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조의 능력치를 책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조는 삼국지에서 가장 거대한 세력을 이끌었던 존재로 순욱을 위시로 한 사대부 계파들과 자신의 친족 계파들을 비롯한 여러 항장들, 투항 세력들, 복속 세력들을 한데 모아 조율할 수 있었던 최상위권의 리더입니다. 조조 생전에는 감히 그 누구도 붕당을 형성해서 정치질을 하는 게 불가능했죠. 이걸 보면 조조와 통솔력이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 별로 없지만 조조에게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결국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정치적 노선이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숙청하는 독재자의 횡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조조를 반대하는 이들의 반란도 적지 않게 일어났죠. 그래서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7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엄은 구태여 긴 첨언을 할 필요가 없죠. 진수에게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라는 격찬을 받았고 가장 많은 인재와 군사들이 조조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성해서 희대의 추태를 보이다가 대형 사고를 친 흑역사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이 또한 100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조조의 카리스마는 독보적이었으니까 이것도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8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용력인데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가장 큰 쟁점이 장수에 대한 토사구팽 여부일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조차도 포용한 철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정작 조비가 장수를 갈고서 자살하도록 만들었을 때 철저하게 방조로 일관한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자신에게 계기는 공용도 죽여버리고 최염도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고 노선이 틀어지자 평생의 동반자였던 순욱도 버렸으니 포용력은 통솔력이나 위엄에 비해 높이 받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진짜 원흉이었던 가후를 끝까지 중용했다는 점이나 관우, 태사자, 미축 등 조금이라도 군침이 돌면 누가 됐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사람 욕심을 봤을 때 90에 조금 못 미치는 88 정도면 적당해 보입니다. 다음, 영향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100입니다. 삼국지에 조조보다 존재감이 거대한 인물은 없죠. 다음, 책무는 초반기와 후반기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조의 책임의식은 높은 편이었다고 봅니다. 말년에 천통 포기한 것도 적벽으로 갑분싸되니까 현타 와서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고 누구보다도 통일의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93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포부도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천하통일을 꿈꾸었으나 말년의 폼 저하와 거듭된 실패로 북쪽 예창에 그쳐버리자 주문왕 드립치면서 이걸 포기한 게 아무래도 걸리죠. 다만 여기서 야망과 포부의 차이를 해설하자면 야망은 좀 더 개인적인 욕망에 가까운 뉘앙스고 포부는 자기만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조는 이 차원에서 보자면 활령의 적폐를 청산하고 위공 즉위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청류파와 사대부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신권 독재적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주의를 공유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특히 후한의 구조를 개혁하려 한 입법가적 면모가 컸거든요. 그래서 야망과 다른 차원에서 포부는 96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조의 지도력은 평균 95로 도출됩니다. 지도력 95면 어지간해서는 전체 탑5 아래로는 안 내려갈 겁니다. 다음은 조조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군사력 부문을 볼 차례인데 조조가 삼국지 세계관 최강자인 건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한 번에 책정해 볼게요. 지휘술은 99, 전술은 100, 작전술은 98, 병참술은 96, 정보술은 93, 교련술은 96을 줬습니다. 전술이 100인 이유는 손자병법에 주석을 단 장본인이라는 상징성이 너무 크고 정보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황계의 사한계에 걸렸다는 점이 아무래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사력은 평균 97로 도출되는데 코웨이 삼국지처럼 99나 100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조는 군사력 부문 부동의 1위에 랭크되어 있고 2위인 주유는 95밖에 안 되거든요. 피파처럼 평균치가 90대 중반 이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 홀로 90대 후반인 조조는 압도적인 수치인 거죠. 다음은 무력 부문을 볼게요. 우선 체력 같은 경우는 순수 피지컬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체구가 작은 조조는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실전에서 수많은 전투를 진두지휘한 군인으로서 기본 이상의 신체적 역량은 있었고 장양의 집에서 담 넘어서 도주했다는 기록도 있는 거 보면 78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 담력은 오소습격전 때 자기 목숨은 물론 자기 세력 전체를 올인 베팅하고 궤도를 친 깡따구를 높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말년에 천도 드립치면서 똥꼬쇼한 게 굉장히 짜치긴 한데 그래도 젊은 시절의 고점을 더 높게 반영해주는 게 맞겠죠. 오소습격 때 보인 깡은 진짜 역대급이었으니까요. 90을 주겠습니다. 다음 격투술은 맨손으로 큰 개를 때려잡았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이것도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손으로 호랑이를 팼다는 손권보단 좀 밀리죠. 아무래도 개를 때려잡는 거면 75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병기술은 확실히 재능이 있었죠. 사냥 때 꿩 63마리를 잡았다는 기록이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손수 수십 명을 죽이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87 정도는 받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꽤 도주도 잘하는 걸 보면 기동술도 84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서영한테 개박살났을 때 조옹의 슈퍼세이브, 완성해서 대형사고를 쳤을 때 조항의 슈퍼세이브, 마초한테 죽을 뻔했을 때 허저의 슈퍼세이브까지 여러 사람들의 살신성인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면 잡혀서 죽었을지 모르는 상황도 많아서 이 분야의 본좌인 유비보단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발력은 앞서 말한 일화들을 종합해봤을 때 조조는 위기 상황에서 더 강력해지는 각성 캐릭터 느낌이 크다는 인상을 줍니다. 클러치 능력은 확실히 탁월했어요. 91은 받을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무력은 평균 84가 도출됩니다. 조조가 순수 무제 자체도 최소 A급 이상은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지력 부문을 보겠습니다. 우선 전략 같은 경우는 참 뭔가 평가하기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협천자를 통한 패권 수립 자체는 이미 당대 군웅들도 대부분 구상하고 있었던 전략이었고 조조가 정치 전략적으로 당대의 최상급이었다. 솔직히 이런 인상은 아닙니다. 원수한테 백기투항할까 고민한 것도 그렇고 등록망촉 드립 시전하면서 뜬금없이 입쪽 포기한 점도 그렇고요. 다만 조조에게는 엄청난 가불기가 하나 있으니 북적과 서융을 유의미한 위협으로 일찌감치 인식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조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한은 2차례에 걸쳐서 두드려 맞고 패망해버려서 556국 시대 자체가 100년은 늦춰졌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이를 조조의 통일을 위한 밑작업의 일환으로 본다면 전략적 능력에 엄청난 가산점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협천자를 다수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걸 실제로 구현한 조조의 역량을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전략은 90을 주겠습니다. 다음, 기략은 확실히 특출났다고 볼 수 있죠. 기략이 군사적인 기책과 더불어 잔머리,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메인이거든요. 자기가 일탈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꼰지르던 숙부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개거품 물고 쓰러진 척했다가 숙부가 아버지 모셔오자 금 멀쩡한 모습으로 딴청 피워서 아버지가 숙부 안 믿게 만든 썰도 그렇고 병사들의 갈증이 심해지니까 좀만 더 가면 매실 먹을 수 있다고 구라쳐서 침샘 자극시키고 이걸로 갈증을 풀게 했다는 썰도 유명하죠. 특히 식량 배급관 살인 사건이 백미인데 여러모로 일반인의 마인드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임기응변에 매우 탁월했습니다. 기략은 96을 주겠습니다. 다음, 통찰력 역시 조조의 강점 중 하나였습니다. 인재감시관도 판단력의 일종이니 이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조조는 최고치를 받아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유비를 오판했다가 거하게 통수를 맞았다는 점이 오게티입니다. 95를 주겠습니다. 다음, 정신력도 상당히 탁월했다고 봐요. 욱하는 성질이 강해서 자주 돌발적인 병크를 터뜨리긴 했지만 조조의 진가는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고 더 강력해진 상태로 업그레이드하여 권토중래하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유비는 계책이 느리다느니 책사빨이라느니 매번 정신승리하면서 멘탈 관리한 거 보면 조조만의 정신력이 유니크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정신력은 94를 주겠습니다. 다음, 창조성은 손자병법의 주석을 달아 오늘날 전해지는 버전을 완성시켰다는 점을 다시 언급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문학가이자 예술가로서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재능 한정으로는 최정점이었던 조식이나
중국 문학사 자체를 바꿔버린 조비보단 살짝 처지는 인상입니다. 이는 아마 군사적 업적이 너무 커서 문학적 업적이 다소 묻히는 탓이겠죠. 하지만 조조의 문학적 성취 역시 아들들에 비해 밀리지 않습니다. 문학가로서도 위인급 반열에 드는 인물이에요. 창조성은 98을 주겠습니다. 다음 학식은 아무래도 조조의 지력 항목들 중에서는 가장 낮아 보여요. 물론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고 조조도 엄연한 호학군주의 반열에 들 수는 있었습니다. 문학계의 거물이었는데 이 부분은 창조성 말고도 학식에서도 가산점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공용한테 지식 싸움으로 매번 개박살났다는 점을 지나칠 수가 없죠. 적당히 87 정도를 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력은 평균 93이 도출됩니다. 코에이 책정이랑 큰 차이는 없게 나오네요. 다음은 통치력 부문입니다. 인사 같은 경우는 조조가 가장 역량을 잘 발휘한 분야이기도 하죠. 특히 군사적 용인술은 역대 최고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90점이자 컨트롤 타워로 덕장 하후돈을 배치, 서용 전역 담당으로 기동전 스페셜리스트 하후연을 배치, 남중국 전역 담당으로 방어전 스페셜리스트 조인을 배치, 대촉전선엔 장압, 대오전선엔 장료, 대북전선엔 전예와 조창. 조조가 선택하고 파견한 무장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관우조차도 조조의 임대 장수일 때가 커리어 하이였죠. 참모들의 헌책을 선택하는 판단력도 최고 수준이었고 이외의 통치행정적인 인사 배치도 크게 깔 데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유비를 잘못 기용한 것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말이죠. 종합적으로 인사는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7을 주겠습니다. 다음, 내무는 평하자면 분명 비범하긴 했지만 일본 사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평대로 위태로운 면도 많았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민심에 이반되는 강제 이주를 자주 행한 점이나 조조 체제 자체가 민중 입장에선 부작용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둔전제는 당시 중화의 경제체제 자체를 전시에 맞춰서 마개조시킨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걸 사마염이 나중에 폐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평시체제가 시작되었죠. 조조의 통치행정은 모든 목표가 전쟁과 군비 확충으로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상적인 체제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황실 능욕과 이로 인한 잦은 반란도 아무래도 그냥 넘기기는 힘들고요. 단지 조조가 개인 차력쇼로 커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차력쇼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조조가 만약 전시체제로 세팅하지 않고 평시적인 통치행정을 수행했다면 말 그대로 치세의 능신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조조의 내무는 94를 주겠습니다. 다음, 외무는 원속의 군벌이던 시절 정도를 빼면 조조가 외교에 딱히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어서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죄다 쳐부쉈으니까요. 그런데 외무를 단순한 외교를 넘어 외부 집단과 의제를 조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본다면 조조는 이것도 상당히 비범한 편입니다. 손곤의 외교적 심리전에 쉽게 말려들지 않았고 번성전 때도 사마이의 헌책을 받아들여 오를 이용한 관우포 위망 형성에 성공했죠. 92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 재무는 굳이 첨언할 것 없이 최고였습니다. 민둔을 군둔으로 바꾸고 도구를 담당하는 발구중랑장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가면서 군비를 쓸어 모아 항상 막강한 전시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무 부문에서는 이 전시체제가 주는 불안정성을 지적해야 했지만 재무 부문에서는 이 전시체제가 주는 효율성을 높게 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뒤에 법무 부문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조조의 수많은 개혁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제도가 바로 호조법이거든요. 이게 경제 부문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업적입니다. 재무는 98을 주겠습니다. 다음 법문은 앞서 말했듯 100입니다. 둔전제, 구연령 이런 거 다 떠나서 호조법 하나만으로 조조의 법무 능력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람 하나당 세금을 거두는 조세제도, 즉 인두세로 거둬지던 한대 세금제도가 유랑민 폭증으로 인해 붕괴되면서 경제체제 자체가 파탄이 났었는데 이걸 인두세에서 호조, 즉 가구 하나당 세금을 거두는 조세제도로 리빌딩하고 중화왕조의 경제 형태를 사람을 지배하는 고대적 경제에서 토지를 지배하는 중세적 경제로 각성시킨 시대변혁의 선봉이 조조입니다. 이 호조가 조용조 체제의 시작점이었고 당나라까지 세금제도의 원형이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품중정제보다 이 호조법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천하통일은커녕 북조 수립에 그친 군사적 성과보다 이 중세적 경제를 처음으로 도래시킨 정치적 성과를 더 높게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문은 100이고 다음으로 민정을 보죠. 민정은 조조의 통치력 중에선 가장 낮은 편입니다. 너무 많은 강제 이주 때문에 원성이 자자했고 민둔을 군둔으로 바꿔버린 것 자체가 민정이랑은 방향성이 정반대죠.
무엇보다 민간인 학살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원호법을 통해 참전 용사의 유족들을 향한 복지체제를 처음으로 수립한 존재였다는 강력한 까방권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하여 민정은 86을 주겠습니다. 이로써 통치력은 평균 95가 나옵니다. 인사, 재무, 법무가 캐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조의 총합을 갉아먹는 원흉이 될 인간성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애, 선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게 없죠. 윗바들도 조조가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헛웃음을 지을 겁니다. 인애는 29를 주겠습니다. 조조는 당대부터 불효불충한 자여도 재능만 있으면 등용하겠다고 선포했을 정도로 당대의 도덕과 윤리관념을 대해놓고 무시한 인물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로 피칠갑을 한 살인귀이기도 했고요. 불효불충한 자라도 등용하겠다고 선언해놓고 공용을 불효대로 잡아 죽인 이중성도 지적해야죠. 그래서 사실 29도 높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그나마 조조가 인간적인 기록이 아예 없진 않아서 이 정도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열, 즉 악을 증오하는 정도는 그래도 인애보단 확실히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분명히 사대부스러운 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 유가족 복지도 마련하고 특히 관우를 쿨하게 보내준 일화가 조조의 의열 수치를 지탱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턱없이 부족한데 의는 기본 이상은 했다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적당히 72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예도는 경박하고 인간적인 욕망에 한없이 충실했던 데다 양수 죽여놓고 양수 아버지인 양표한테 왜 그리 야위었냐고 사탄 수준의 티베깅을 한 걸 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후려쳐야 할 것 같죠. 다만 포신이나 위자의 제사를 극진히 모시면서 은인들에 대한 예우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56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덕은 쉽게 말해 눈치와 처세술인데 조조는 원소 눈치 보던 시절 이후부터는 딱히 이 능력이 필요한 여건에 있지 않았죠. 쭉 패자로서 군림했으니까요. 그래도 부하들 충성심 이끌어내는 능력은 탁월했고 이 때문에 보스로서 인정을 크게 받았으니 이것도 처세술의 일종으로 해석한다면 81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은 좀 애매한데 아무래도 순욱과 사대부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결국 찬탈가드레일을 깔았던 행보를 지적해야겠죠. 신용 능력치는 애초부터 믿음을 주지 못했거나 믿음을 줘놓고 그 믿음을 배신하면 감점이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다른 건 다 높은데 신용이 발목을 잡아서 인간성 수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조의 측근과 부하들은 조조를 지도자로서 굳게 믿고 따랐으니 이것도 반영한다면 적당히 79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감성입니다. 조조가 인간성 카테고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감성만큼은 최상위권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학가로서는 풍부한 감수성이 필수적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죽자 눈 돌아가서 학살극을 벌이고 장막의 통수에 극대노하여 삼족을 멸하고 유비의 통수에 거대한 상처를 받고 원소 묘에서 대성통곡하고 수녀 사후 수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죽을 때까지 정부인을 잊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 변화에 매우 솔직한 인물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조의 MBTI를 ENFP로 추측하는데 이 중에서도 F는 거의 90%는 넘었을 걸로 봅니다. 코에이가 냉혹초인 이미지로 왜곡해 놓은 게 문제예요. 조조는 완전한 다혈질의 극한적인 감성형 인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에 이 정도로 다양하게 고통을 받은 인물은 찾기도 힘들고 이러한 감수성을 통해 당대 최고의 문학가로 군림하기도 했으니 감성은 99를 주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조의 인간성은 69가 나옵니다. 인애가 거의 바닥인데도 그나마 다른 항목들이 선전해서 최악은 면했습니다. 이로써 조조는 총합 533으로 총합 전체 1위이며 오버롤은 96이 나옵니다. 오버롤 계산식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스테이터스는 이렇게 특성치, 병과, 능력치가 해당 인물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위명이 인물의 종합적인 컨셉을 수립해줍니다. 지배자 클래스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위명이 있습니다. 조조는 위명의 패왕을 기반으로 초세지걸이라는 고유 위명을 쥐어줬어요. 고유 배경이랑 비슷하게 위명도 특정 인물을 정의 내리는 호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킬 페이지로 가볼게요. 스킬은 개성이 메인인데 전쟁, 정치, 개인 굴림의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각각 5개씩 최대 20개의 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14의 개성 시스템을 더 세분화시킨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황금 개성,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 청색 개성, 페널티가 있는 적색 개성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조조는 모든 분야에서 황금 개성을 가져간 몇 안 되는 무장입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해설하기엔 너무 늘어지는 듯하여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뭐 있고 대충 어떤 성능들인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PG가 원래 이런 거죠. 오늘은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인물들도 스탯 해설하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